네, 이제 세진도 한번 나가보죠. 어? 응. 두 개일 거야.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 일단 제목은 제곱근이고요. 오늘은 제곱근에 대한 용어와 뜻을 좀 설명할 건데, 그 전 단계로 이거 너희들이 할 수 있는지 준비학습, 랩마 과정이죠. 우리가 이미 프린트를 통해서 다 했는데, 눈으로 빨리 풀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 제곱. 36. 아유, 잘한다. 3번. 0.2의 제곱, 마이너스 0.2 제곱, 0.04, 16분의 9.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이거면 되고요. 다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번에 기록할게요. 3, 4, 가능하겠고. 근데 이게 피타고라스의 수로 외워서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사실 뭐냐면, 공식이 뭐죠? 그렇죠. 5의 제곱과 x제곱의 합은 13제곱이랑 같다는데 13제곱은 얼마죠? 169. 5제곱은 25. 빼기 25 하면은 x제곱인 거고 계산하시면 144가 나와요. 두 번 곱했을 때 똑같은 걸 두 번 곱했을 때 곱하기가 아니라 두 번 곱했을 때 144가 나오는 수는 뭐가 있다? 12가 있다. 그래서 5, 12, 13은 피타고라스 수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도형이 왜 필요하느냐? 일단 뒤에 설명하다 보면 피타고라스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요 내용만 알면 새로운 내용 배우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개념이기도 하지만 용어이기도 해요.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용어는요. 이제 그만. 또 처음이라면서. 잘 들어. 자, 보세요. 제곱근 A. 두 번째는 A의 제곱근.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에요. 비슷해 보이는데 순서가 바뀌고 의라는 조사가 들어갔어요. 소위격 조사죠. 오브, 영어로 오브, 그죠? 이게 들어가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딱 알아야 돼.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은 전혀 다른 거고 각각이 무엇을 말하는 거다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내가 다르게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이 정사각형이에요. 넓이가 얼마일까요? 넓이가 1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얘를 조금씩 키울 거야. 확대를 시킬 거야. 그럼 점점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만약에 많이 커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한 변의 길이가 2가 돼요. 그럼 넓이가 얼마죠? 4가 될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얘를 조금씩 키우다 보면 넓이가 2가 되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또 중간에 또 넓이가 3이 되는 순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2가 됐어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 길이를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찾아보는 거야. 찾아봤더니만 1.414를 두 번 곱하면 2까지는 안 가고 2에 거의 가까운 2.98, 2.99 정도 돼요. 그렇다고 1.415를 두 번 곱하면 2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한 변의 길이는 1.414보다는 커야 되고 1.41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거 이해 갔어요? 의심스러우면 지금 계산기에다가 이거 제곱해보세요. 두 번 곱해보세요. 그럼 얘는 2보다 조금 작고 얘는 2보다 조금 더 큰 수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얼마이냐면 요거 사이에 있는 값 아닐까요? 그래서 1. 예를 들어서 4145를 했더니 이거 제곱값이 2보다 좀 더 컸어. 그럼 5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럼 다시 하나 줄여서 4. 이것도 컸어. 또 줄여서 3회 때 만약에 됐단 말이야. 그때 얘는
1.414의 3의 제곱은 2보다는 조금 작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3과 4 사이가 될 거니까 3 뒤에 다시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가지고 계속 근사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옛날에 정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찾아봤단 말이야. 언제까지? 보통 찾으면 몇 자리까지 찾을 것 같아? 그들은 최소 100자리까지 합니다. 해! 근데 그 수를 못 찾았어. 100개까지 내가 주면 안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해? 이거는 간단한 소수로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이 수는 분명히 존재하는 수야.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으면서 분명히 존재하는 숫자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소수로 표현이 안 될 뿐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수를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야? 넓이가 2가 되는 이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 바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따라 읽습니다. 루트 2. 루트 2. 영어로 표기된 거고 루트 2예요. 루트는 왜 영어죠? 우리말로 읽으면 제곱근 2. 자, 이거는 두 가지를 읽으면 돼요. 루트 2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제곱근 2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루트 2라는 수는 정확한 숫자 딱 말하기 어렵죠. 유리수 말하기 어렵지만 이 똑같은 걸 몇 번 곱하면 2번 곱하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수예요. 괜찮아요? 좀 더 키워볼게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면 이 넓이 얼마예요?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루트 3이라는 숫자의 뜻이 뭐냐면 같은 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래요. 이해갔어요? 그럼 제곱근 A라는 건 숫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 하나를. 근데 이 제곱근 A는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고? 루트 A가 되는 거고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수를 말하는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얘를 뭐 하면?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곱근 16은 얼마예요? 제곱했을 때 16이 되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얘를 우리는 4라고 바꿔서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 정수로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해됐어요? 제곱근이 뭔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은 없지만 이런 건 있을까요? 이 뜻이 뭐야? 저 수는 어떤 뜻이야?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네, 제곱하면 어떤 수가 돼야 돼? 음수도 양수가 되잖아. 양수는 양수인 거고. 제곱하는데 음수가 돼요. 이상하죠? 이런 값은 있어 없어? 실제로는 없어요. 이건 가상의 수, 가짜 수가 되고 나중에는 허수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제곱근 A가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이거 더불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A의 제곱근. 얘가 뭘까요? A의 제곱근.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해석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느낄 때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연습을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돼요.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나는 설명해주잖아. 너희들 그걸 느끼면서 다시 너희들이 연습을 해봐야 돼. 근데 이게 고2 때 또 나와요, 어차피. 좀 더 복잡하게. 지금 완벽하게 하는 게 좋아. 알겠죠? 자, A의 제곱근. 이 뜻이 뭐냐면요. 어떤 수 X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X가 있어. 얘를 뭐 하면? 제곱하면 얼마가 된대? A가 된대. 아, 어떤 수 X를 제곱하면 A가 된대.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요. 얘는 숫자 하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숫자 하나를 말하는 거고 얘는 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거야.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누가 있을까요? 그걸 다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 우리 정확히 배우지 않았지만 이게 X제곱이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일까? 2개예요. 지금 우리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얘들아 X 9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9차 방정식. 해는 몇 개? 10차 방정식은 해가 10개일 거고 100차 방정식은 해가 100개일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해 갔어? 그럼 어쨌든 누구를 제곱해야 A가 되겠니?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그럼 그는 몇 개? 2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숫자로 깨우면은 5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그럼 이 뜻이 뭐라고요? 누구를 제곱해야 5가 되겠니? 바로 뭐냐면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게 누가 있었어? 루트 하나 있잖아요. 근데 얘 말고 또 있어. 맞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부호만 반대 부호인 마이너스 루트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음수를 제곱해도 어차피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이 같다면 둘은 제곱한 결과값이 어떻다? 같다. 자, 이렇게 방정식의 해가 A의 제곱근이다를 알아야 하는데 애들 중에 95%는 다 어떻게 배운 줄 알아요? 제곱근 A 답 하나고 A의 제곱근 뿔마로 답 2개.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명확하게 적어요. 제곱근 A는 루트 A를 읽은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이 아니고 그냥 숫자 하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숫자 하나야. 근데 얘는 해석이야. 누구를 제곱해야 A가 되니?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모두 구해줘. 이 말인 거라고. 근데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억하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건 될까 없을까? 마이너스 2의 제곱근. 누구를 제곱해야 꼭 X 쓰세요. 마이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걸 만족하는 X 누구예요? 루트 마이너스 2? 틀린 말은 아니에요. 루트 마이너스 2. 얘들아, 다시 물어볼게. 이 뜻 자체가 뭐라고?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하물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도 가능하겠죠? 다만 고교에 가서 할 거야. 지금은 안 해. 왜?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왜일까?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상상의 수예요. 영어로 emergent number.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질 않아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수만 배워? 실수, 리얼 넘버. 실제로 존재하는 수만 배우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제곱근을 구하라? 답은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누구의 제곱근? A의 제곱근은 항상 답이 몇 개야? 2개인 거잖아. 근데 2개가 아닌 애들이 있어. 그렇지, 0. 0은 0의 제곱근. 누구를 제곱해야 0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답은 몇 개? 0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A의 제곱근 중에서 1개인 거는 0 1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필수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눈으로 빨리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는 누가 있나요? 좋았어. 2번. x제곱은 25를 만족하는 x값은 누가 있어요? 그치, 5 마이너스. 근데 얘들아, 5 마이너스 5 써도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써도 돼. 만약에 3과 마이너스 3이 답이 2개야. 이걸 한 번에 쓰고 싶으면 이 녀석의 뿔은 플러스였던 거잖아. 그걸 생략한 것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뿔마 3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이 2개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선생님, 이건 안 되나요? 마, 뿔, 3. 응?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큰 차이는 없고 다 똑같은 거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봐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어.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x하고 y하고 해를 구했는데 얘가 2고 얘가 마3이었어. 하나의 해는. 오케이?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고 플러스 3이었어. 오케이?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x의 값은 2하고 마이너스 2잖아. 뿔마 2인 거잖아. 그럼 y 값도 뿔마 3인 거잖아. 그런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때 플러스잖아.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위에 있죠.
플러스 2일 때 y는 마3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y는 플러스 3이 되어야 돼. 순서를 매칭시킬 때 주로 써요. 이렇게 쓰면 뭘 말하는 거야? x가 2일 때 y는 마3인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3이란 뜻인 거예요. 이해갔어요? 무조건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를 복부호 동순이라고 많이 좀 알려줘. 복부호 동순. 그러니까 부호를 동시에 나타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이걸 뭐라 그래? 복부호. 복부호.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를 복부호 동순. 복부호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순서를 매칭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위에 거는 위에 거, 아래 거는 아래 거. 이거 왜 했지 내가? 아무튼 이거 어떻게 돼요? 뿔마 루트 5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3번 0의 제곱은 얼마다? 몇 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죠? 네. 얘들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필수를 풀어주면 그 아래 딸려있는 예제가 하나씩 더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 이렇게. 이건 내가 안 풀어줍니다. 너희들이 푸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풀어야 해. 과제로든 뭐로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래. 수의 제곱근을 구하래. 첫 번째 문제 이거야. 16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는 뜻인 거죠. 그죠? 의 제곱근인 거잖아. 누구를 제곱해야 16이 되겠니?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누구하고 누구? 4랑 마사. 한 번에 쓰고 싶으면 뿔마 4라고 쓰셔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3번은요. 분수네? 제곱했을 때 25분의 9가 돼야 돼. 보여야죠. 25는 5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답은 얼마? 5분의 3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왼쪽 거 오는 거야? 0.01 누굴 제곱해야 0.01이죠? 0.1이잖아. 답은 0.1이 아니라 얼마 0.1 두 개일 거고요. 아래 거 마이너스 3의 제곱 누굴 제곱해야 마이너스 3 근데 얘들아 이렇게 쓰면 나중에 헷갈려. 문제가 만약에 봐봐.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바꿔. 뭐를? 얘를 보자마자 9로 바꾸세요. 그래서 9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누구를 두 번 곱해야 9가 되겠니? 라고 묻는 거죠? 답은? 괜찮겠어요?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루트를 배웠고 읽을 때 루트를 배웠고 제곱근이라고 할 거고 이 기호를 근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루트를 우리가 근호라고도 말을 하면 됩니다. 됐고요. 설명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제곱근을 물어볼 때 칠판에 지금 띄워놓은 것처럼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 또는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3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답은 뭐라 써야 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답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길 3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걸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답은 누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가 되는 거야. 혹시라도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했다면 답은 루트 3 하나만 될 거예요. 제곱근은 두 개지만 그 부호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눠서 물어본다면 답을 하나씩으로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문제. 어렵지 않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대답할게요. 빠르게. 3번에 1번 11의 양의 제곱근은요? 루트 11. 13의 제곱근은요? 얼마 루트 14. 괜찮겠죠? 다음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얼마인지 모르니까 루트 치면 돼요. 제곱근 13은? 아니요. 그냥 루트 13이죠. 뿔마가 제곱근이 아니에요. 누구누구 제곱근이 아니라 그냥 제곱근 13인 거죠?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요것만 잘 연습하시면 돼요. 자, 한쪽만 더 나가볼게요. 뒤에 스텝 1을 보시면 그래서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심할 게 있어.
무조건 루트 붙이고 뿔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뭘 조심하냐면 이런 거 조심해. 그냥 수가 아니라 복잡한 수가 아니라 그 제곱이 나와 있잖아. 제일 먼저 뭐해 이거는? 이거 계산해 얼마예요? 16분의 1이라고 바꿔놓고 나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자, 그럼 일단 뭐 해볼 거냐면 스텝 1에 나와 있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1번부터 12번까지 12개 있죠? 요거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시작. 자, 요 문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옳은 거 고르세요, 틀린 거 고르세요, 왜 틀렸는지 막 이런 거 찾는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글 전체를 다 보면 헷갈려. 그래서 무엇은 은는이가 일단 끊어. 그 너희들이 구하는 거야. 어떻게? 10의 제곱근을 구하라고요.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 기억. 10의 제곱근이 얼마야? 그렇죠. 누구누구의 제곱근인 거니까 뿔마루 두 개가 되잖아. 근데 하나만 말했어.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얘가 맞으려면 제곱근 10은 루트 10이다. 이게 맞는 거겠죠. 두 번째, 니은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거다는데 애들아 그냥 루트 84 자체가 무슨 수라고? 이거 이제 그냥 익혀둬야 되는 거 알겠죠? 자, 루트 20은 어떤 수인 거야? 그냥 5인 거예요. 뭐 제곱근이 아니 뭐 누구누구의 제곱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다시 루트 36은 이거 익숙해져야 되겠죠? 루트 24는 이거예요. 여기 안에 누군가의 제곱수가 들어가면 루트랑 같이 제곱이 없어져서 숫자만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니은은 그럼 들린 거죠? 뿔만 파려고 했으니까. 디귿 0의 제곱근은 한 개뿐이다. 맞아. 원래 제곱 대부분 다 두 개인데 0만 유일하게 한 개였어요. 다음 가려보자. 음수의 제곱근은 음수의 제곱근은 뭐예요? 누굴 제곱해야 음수가 나오겠니? 정상적으로 없는 거잖아. 여기서는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미음. 일단 계산하세요. 누구누구의 제곱은 이게 얼마라고? 25. 이게 얼마라고? 15. 25와 25의 제곱근은 같다. 맞죠? 똑같은 수잖아. 같은 거 맞겠죠. 양수의 제곱근은 절대값이 같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다. 맞죠? 뿔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0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참거진 문제를 따지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네. 네, 일단 오늘은 진도가 여기까지 나갈 건데 잠깐만요.